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22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 2주 만에 시행되는 금요경마는 이 부산 마필 관리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경주로 훈련 거부 또한 발주 심사도 시행하지 못하며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서 정상적인 패턴의 훈련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부산 경마는 안 그래도 2주 만에 시행이고 또한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예측되는 범위에 벗어나는 변수로 인해서 매경주, 불안한 인기만 출전하는 경주, 또한 이번 주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띄네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꼼꼼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직전 경주는 내측 최적의 선입작전 이후 직선 구간에서 결승점 통과하는 시점까지 마필의 가벼웠던 모습은 1번마 사인검의 성장세, 이번 구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믿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동거리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중앙줄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직전 늘어난 거리에서의 첫 도전, 상대와 흐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쉬웠다 하더라도 꾸준한 적응력을 보였던 7번 멸사봉공도 이번 경주에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2대 선행마 중에 8번 애월 여신, 제가 보기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코스 2점이 2번 비범이 직전에 도주성 선행까지 나설 정도로 월등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에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최상의 모습 속에서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3마마 검은 영혼,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전개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편성의 우위 마필로 강조를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조건 속에서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소록바람으로서는 이번 구도에서 선두력 자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편성 자체의 전개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로 우선 강조를 들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현등급에서 단거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혹은 최근에 전개 미스 또한 악벽을 보이며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초반에 앞선을 나설 수 있는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2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백동일 의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최단거리 1000m로 치러지고 있고 단거리 스피드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세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을 하고 있죠. 안쪽 게이트에서는 3번마 썬더스트럭, 중간권에서는 6번 패스터웨이, 그리고 중반 이후에서는 10번마 니나와 11번 골든에이지가 앞선 공략에 나설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발주 요건이라면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안쪽 3번마 썬더스트럭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격차 없는 운영 속에 선의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면서 그 흐름을
견뎌내는 마필의 입상이 누굴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관건일 텐데 저는 무엇보다 최근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10번만 니나가 눈에 띕니다. 주행 심사부터 기본기를 보였고 실전 3전 만에 입상을 거뒀습니다만 입상을 거뒀던 직전의 경주에선 여력감 자체의 변화가 좀 우수했다는 판단이에요.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요건이 아니었고 또 앞선과 약간 다퉈주는 전개에서 보여준 근성이기 때문에 외선으로 밀려있는 전개라도 선입권 가담 능력이 좋은 10번만 니나는 여전히 상승세의 주폭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의 첫 입상 상승세의 전력이죠. 10번 니나. 직전보다는 좀 훈련 강도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전에 입상을 했을 때는 이제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내고 차지한 입상이었죠. 뭐 단순하게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런 전력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10번 니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백동일 위원이랑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가장 주목할 말은 7번 흑설공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이 흑설공주는 직선에서 선입형으로 힘을 안배한 후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형의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경주 흐름, 앞선보다는 직선에서 올라온 말에게 한 번의 기회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하는 7번 흑설공주가 이번 경주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직전에 니나에 이어서 3착을 했죠. 전에는 휴양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7번 흑설공주의 종반 역습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앞선 공략 세력 중에서 3번 썬더스트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이 나오질 않네요. 데뷔전은 아쉬웠던 3위권, 1200 도전에서의 졸전, 직전 경주는 초반에 충돌 피해를 받으면서 원활한 전개 조건을 풀어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이번엔 훈련 패턴 속에서 병합 시 성과도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에서의 선행 조건, 3번마 썬더스트락의 스피드 우선 관심 대상으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마 패스트 어웨이가 능력 미달 처분을 받을 만큼 좀 부진했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공백기를 가졌던 직전의 경주에선 선두권 공략 이후 꾸준하게 변화를 보였던 세력입니다. 공백 적응 이후 마필의 상태도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만큼 성장세의 6번 패스트 어웨이 관심권의 세력으로 손색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최성진 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7번 흑설공주 앞말치고는 마체가 좀 작은 앞말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저희 시도 중반 이의 역습에 대해서는 좀 가치 있는 전력을 평가하는 만큼 7번 흑설공주까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의 3번 썬더스트럭을 도전권으로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예, 상대마들은 백동일 위원이라는 생각이 매우 일치합니다. 우선 3번 썬더스트럭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전 초반 출발 시의 충돌로 문제가 있어서 뒤로 밀리면서 아무것도 못 해봤지만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고 나서면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번 니나 말씀하신 대로 앞선에서 매우 경쟁력 높은 말이고 이번 경주 다만 외곽으로 밀린 것이 관건이라고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6번 패스트 어웨이라는 말, 이 말도 휴양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직전 경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서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전개 구도가 앞선의 선행은 3번 썬더스트럭이 나설 듯하고요. 이 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할 6번 패스트 어웨이와 10번 니나가 있는데 자 6번 패스트 어웨이는 지난 9월 29일 경주 1600m 중거리에서는 능력 부진 판정을 받았죠. 공백 이후 직전에 최단거리 출전, 선두 외곽 적극적인 선두 선입전을 펼치며 근성 있는 걸음 3착을 했던 말입니다. 당시 상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평가고 이번에 안쪽에 3번 썬더스트럭을 보내놓고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역시 뭐 3번 썬더스트럭은 자 직전에 충돌 여파로 초반 자리 선점 실패 그것이 패인이었죠.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전개 유리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번 니나 여기에 이제 막판에 한 발 역수 가능한 정상주기 돌아온 7번 흑설공주까지. 자 이 경주는요 저희 3인의 전문위원회 이 중심권의 마필이 모두 상이합니다.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은 6번 패스트 어웨이, 10번 니나 막판 역습이 가능한 7번 흑설공주 일단 3두의 마필을 강조드려 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무대에서 다소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 또한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상태감 하지 없는 마필,
등등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되어 있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6등급 하이등급 경주죠. 12마리 마필들 간의 레이스 접전 구도입니다. 입상 구도의 세력들이 몇 도 보이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미승리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력도 크지 않은 전력들을 모아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건은 꼼꼼한 체크가 중요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 전개 능력과 스피드, 훈련시 성과까지 고려했을 땐 압축적인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종합적인 모습에서의 4두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그리고 9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전개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초반부 전개에서는 KT 요건이 좋아진 전력이죠. 꾸준하게 스피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안쪽 전력. 1번마 에이스포스가 KT 이점을 활용한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1번마 에이스포스가 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앞선 장악을 나설 가운데 선두권 기본기 좋은 4번마 장안질주도 그에 밀리지 않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차분히 중위권 가담 이후 한 발을 보여줄 수 있는 9번마 가문의 영광. 그리고 앞선을 보내놓고 코너 이후부터 강한 추진 속에 주폭을 보여줄 수 있는 뚝심 좋은 외곽 12번마 고스트 워리어까지. 자, 1번, 4번, 9번, 12번 가벼운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무엇보다 이번 구도에서는 중간 이후에 마지막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꾸준한 주폭이 불어나는 모습 9번마 가문의 영광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데뷔 이후에 3전까지는 실전 변화 자체가 좀 더뎠던 모습이기도 해요. 힘적인 모습이 다소 부족했던 모습이 많았다라면 서서히 힘이 차가는 모습 속에 최근의 모습은 여유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스피드형 마필들 자체가 모두 지구력의 여유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에요. 이젠 중속감의 여유까지 살아나고 있는 구마 가문의 영광. 좀 더 한 템포 빠른 타이밍도 가능해졌고요. 병합 시 5등급의 S8이도 여유 있게 제압할 만큼 스피드 보강도 착실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라서 상대 조건 좋아진 구마 가문의 영광의 역습. 이번 경주만큼은 편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선 KT 요건이 좋아진 안쪽 1번마 에이스포스가 눈에 띕니다. 체형이 좋고 주행부터 열을 보여서 빠른 성장을 기대했지만 매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의 오픈 경주에서의 경험도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좀 더 전력 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주마다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좋아지는 것은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근소하게 선두권을 나설 만큼 꾸준하게 변화가 좋아진 모습이죠. 지구력 보강이 힘쓴 모습으로 견제 없는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이번의 구도만큼은 상대의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1번마 에이스포스의 선두력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마 장안질주의 꾸준함도 충분히 가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정력의 여유가 큰 전력은 아니지만 선입권 매번 꾸준함이 장점인 마필이죠. 선두권 가담 이후 직선에서 한 발은 아쉬워도 흐름에 관계없이 매경주 꾸준함이 좋았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뛰었던 경주들 중 착순권을 벗어나는 경주가 없을 만큼 기본기가 우수한 마필인 만큼 상대가 가진 최적의 선입작전은 장안질주의 회복세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당일 마필 상태가 필요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 뚝심에서 앞서 있는 입상권의 전력 12번마 고스트 워리어도 눈에 띄죠.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주폭형의 마필입니다. 전개 다소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흙을 피한 전개 속에서 종반에서의 한 발은 여유감이 좋은 전력이에요. 현대금은 무난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페이스가 다소 빨라 아쉬웠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상대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다만 마필 자체가 직전의 경주에 휴양기를 가지며 28조에서 14조를 이적이 있었던 만큼 크게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일 마필의 컨디션 체크는 중요해 보입니다. 당일 마필 상태 이상만 없다라면 앞서 있는 마필들을 모두 제압할 12번 고스트 워리어 역습도 염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선입권 응수 이후 스피드 보강 자체가 우수한 모습이었던 9번마 가문의 영광을 필두로 해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 조건, 선두권 빠른 장악을 해나갈 수 있는 1번마 에이스포스, 선입권 이후에 마지막 근성 있는 모습으로 선입권 버텨낼 수 있는 4번마 장안질주. 당일 마필 상태 체크가 중요하지만 주폭 자체에서 여유가 좋은 12번마 고스트 워리어의 역습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4경주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게 진행될 레이스인데 안쪽에 1번 에이스포스나 6번 소중한 거리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입니다. 거기에 9번 가문의 영광이 과거 무빙 선행 작전까지 펼칠 정도로 중속이 우수한 말인데 최근에는 앞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흠이 뒤처지고 하지만 막판 여력 있는 걸음을 보였죠. 앞선이 느린 편성 이후 9번 가문의 영광을 가장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4경주 입상 가능한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백동일 위원이랑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번 가문의 영광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뒷심이 워낙 좋은 말, 이번 경주 선입 전개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말씀하신 4번 장안질주도 선행 선입권에서 굉장히 경쟁이 높은 말로서 이번 편성상 충분히 선행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5번 대호명과 같은 말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 가담을 해서 직선까지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찬스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6번 소중한 거리라는 말을 복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6번 소중한 거리라는 말은 직전 경주 초반 출발 시에 외곽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해서 뒤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초중반 중속이 매우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또 외곽을 매우 심하게 돌면서 힘 소모가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발을 한다면 기습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흐름상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리는 말들에게 유리한 흐름이 흘러간다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6번 이 소중한 거리에 대해서는 복병같이 강조해 주셨는데 출발 이후에 승마 스피드가 좋은 말인데 최근에 두 차례 모두 늦바르라고 직전에는 외측으로 이제 삐져나가느라고 앞선을 장악하지 못했죠. 좀 아쉬움이 컸던 말인데, 자, 이번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6번 이 소중한 걸도 앞선에서 전기를 펼쳐낼 수 있겠죠. 자, 4번 장안질주가 직전에 1300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에 2선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착승권 3착을 했고, 이번에는 안쪽에 1번 에이스포스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2선에서 혹은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힘소진 덜한 인코스 선입전 요 4번 장안질주의 선정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안쪽에 1번 에이스포스가 직전에 경합성 선두 레이스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안쪽 1번 게이트 배정에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여요. 거기 9번 가문의 영광은 최근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 늦추입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초반에 전개를 좀 더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선두권이 약한 구도 속에 9번 가문의 영광의 선정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 부산 4경주는요. 자, 흐름이 그다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구도 속에 종반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9번 가문의 영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종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전 치로는 신마 포함해서 아직은 6등급 2세마 내재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성장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혼전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의 추천 경주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6등급 2세 신예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12마리 마필들, 실전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능력에 대한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구도이기도 한데요. 데뷔 이전부터 좋은 주폭을 보였었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차근차근 걸음을 쌓아가고 있는 전개 요건이 주어진 안쪽 2번 서미트 투데이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이기도 하죠. 데뷔 전 불리했던 인코스 자체에서의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웠던 3위권, 직전 경주에서는 불리했던 외선에서 중간권 흙을 맞는 전개에서도 반응 자체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좀 힘적인 모습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한 모습은 보입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준비 좋았던 2번 서미트 투데이, 병합시 성과도 좋았던 2번만큼은 좀 더 믿음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서의 압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구도겠죠. 노림수를 갖고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세력이 군마 그레이트록이죠. 트리플 라인과 라이언록 그 두 마필이 전형제 마필로서 많은 인기를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300m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종 주폭의 여유가 좋았던 마필이라서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1마 용구가 직전 늘어난 거리에서 차분한 선입전개에 한 발 가능한 전력으로 변화가 주었던 모습이고 안쪽 3번마 운석인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오히려 취입 타이밍을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세력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복병권의 세력에서 안쪽 1번 파이널 에너지도 방해받은 여파 속에서 주폭은 여유가 좋았었고요. 히든 챔프라든가 라라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마법의 질주까지 몇 개의 복병권의 세력들도 포진되어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인기만 꺾어드리고 복병권 세력에서 당일 상태 체크까지 중요한 모습으로 최선의 압축 인사드릴 오늘 오후 경주입니다. 네, 백종일 의원은 안쪽에 이번 이 서미트 투데이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뷔 연달아 3착이지만 이번에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 안쪽 게이트 배정 좀 더 전기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겠죠.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말 9번 그레이트 록도 데뷔 전 즉시 전력감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태 마필들 실전 변화 가능한 마필들 같이 엄선해서 이 오경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한라마 1등급 신의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특히나 이세마 이두가 눈에 띄는 구도인데 10번 신가속도, 6번 천지군항. 여타의 최근에 이 동거리에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다수의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2세 강자급의 마필들 최근에 상승세를 구가하다가 이제 무거웠던 부중 때문에 고생을 했던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죠. 하지만 이번엔 조건적인 모습에서 좀 더 여유가 좋아졌고 상대들도 약해졌기 때문에 상승세를 기대합니다. 바로 10번마 신가속도가 되겠죠. 단거리 자체에서도 주폭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1200 이후에 1610m의 첫 도전도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 여유가 많았어요. 또한 그 1610m의 도전 이후 1등급 승급전도 바로 입상을 가할 만큼 신의 2세 마필 주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무거웠던 부중이 원인입니다. 60kg의 부중을 한 번에 극복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운영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상대들 자체도 높아진 부중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잠재력에서 앞서 있는 10번마 신가속도 이번만큼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발주만이 문제지만 종반에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춘 추임마죠. 20번 신가속도 직전에는 또 진입 분량 때문에 초반 이 발주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출발 심사 처분 받았고 이번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10번 신가속도는 입상 도전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예, 직전에도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1번 낙천자랑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1400m, 제주 1400m 거리는 스피드와 전개가 매우 좌우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번 경주 낙천자랑 같은 경우 공백 이후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의 강편성에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편성은 이번 경주도 역시나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부중의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스 최적 전개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주도 1400m의 출발 지점은 1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행을 6번 천지군항 혹은 인코스 이점의 1번 낙천자랑도 이 초반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전개 유리마가 되겠죠. 1번 낙천자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상대마 아필 중에서는 역시 꾸준함이 좋은 2세 세력 6번마 천지군항이 눈에 띄죠. 데뷔 초부터 그 이후까지는 신가속도의 주폭에 계속 밀렸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신가속도가 무거웠던 12월 달의 경주에선 신가속도를 제압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공백 이후 걸음이 빠르게 살아났던 명문군단의 하이페이스를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무거운 부중의 템포가 늦어졌다면 이번 구도는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말씀해 주셨던 낙천자랑이나 안쪽 3번 파도의 자유가 그나마 스피드를 보일 텐데 그렇게 빠른 전력으로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선두권 가담 가능한 페이스 조절 6번 천지군항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온마 삼국정벌도 직전에 1등급 승급전을 바로 극복을 했습니다. 초속 자체가 빠른 전력은 아니죠.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좋은 주폭으로 역습이 가능한
상대 편성에서 충분히 불리함이 없는 오마 상북정벌의 최근의 꾸준함도 정력은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지인달사가 직접 맘먹고 참아주는 전개에서 한 발을 발휘해봤어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었고 마지막 상대 마필과 경합에서 아쉽게 진 모습은 보였었는데 지인달사란 마필 자체는 동거리 자체에서의 추임력을 매번 꾸준하게 보여줬던 주폭 좋은 마필인 만큼 현등급 꾸준하게 정력이 좋은 8번마 지인달사의 역습까지는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등급 무대에 이세마 트리오가 있죠. 이번에 함께 출전하는데 10번 신가숙도, 6번 천지군왕, 5번 삼국정벌. 이세 신분에서 1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고 있는 전력인데 6번 천지군왕은 직전에 내선의 빠른 말들 틈바구니에서 외곽무리 다소간 2선에서 경합하고 내측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초반에 경합성 선두 레이스 그 포인트에서 힘소진이 컸었던 듯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선두권을 장악하거나 혹은 이 선에서 이제 힘합에 잘된 선입전이 가능한 이 6번 천지군왕이 뭐 전개 일정을 극대화하고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로 보입니다. 종반 압도적인 한 발의 결정력 10번 신가속도에다가 여기에 4번 골든웨이가 과거에 10월 달에 우승할 때 직선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말인데 자, 주행심사 처분 이후에 직전에 이제 공백 후 세 번째 출전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승을 했죠. 당시 늦발하고도 막판에 그야말로 위력적인 한 발의 결정력, 추입으로 1200m를 입상을 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뭐 선두권이 무뎌질 때 다시 한번 막판 한 발을 이어붙일 4번 골든웨이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제주 5경주는요. 1등급에서 검증된 이세마 트리오죠. 10번 신가속도, 6번 천지군왕, 일단 2두의 마피를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 또한 이미 현등급 1600 중거리 검증 완료된 말, 늘어난 거리 유리한 마필 등등 저마다 입상한 자리 도전 가능한 세력들 혼재되어 있는 편성인데요. 여기 12번 이 행운 스토리가 자 고질적인 이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이번에 국악 자극판을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승인 장구 착용이라 보이고 있고요. 이미 그 직선에서 기대면서도 10월 22일 날 1600m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자, 직전에는 전 구간 시종 기대는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초반 제어성 말몰이 시 즉 마필이 고개를 들고 주행 불량기도 보였죠. 이러한 악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방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한 적절한 승인 장구인 국악 자극판을 착용하고 출전하는 만큼 조인공 기수 한정일 12번 행운 스토리를 정신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안쪽에 5번 새로운 질주가 역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선에서의 위력적인 한 발의 결정력을 갖춘 추입형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발주가 매끄러우지 못한 가운데 코너에서 점점 앞선과 격차를 좁히더니 막판에 아주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죠.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 5번 새로운 질주가 되겠고요. 자, 10번 한월 누리가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복귀 전 아직은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도 단거리 흐름 빠른 레이스 3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이미 1600m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컨디션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10번 한월 누리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안쪽에 1번 낭만전서가 직전에 1300거리 자 6등급 편성이었습니다만 중반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이 남기며 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급전의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직전에 막판 끝걸음의 여력을 봤을 때는 이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에요. 1번 낭만전사의 선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자, 내재는 악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갖춘 요 12번 행운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의 선전 저 역시도 기원합니다. 역시 저 역시도 행운 스토리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어요. 국악자극판의 신청으로 그 부분도 조인건 기수가 잡아줄 거를 믿고 있고 선두권 세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추입 한 발, 선추입 한 발
충분히 기대감이 높다 평가합니다. 한얼누리의 선두권 공략, 휘영이의 회복세, 그리고 1번 낭만정사의 성장세까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마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승급 이전부터 1600 동거리 자체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능력을 보였고 사실상 직전에 승급전 당시에는 초반에 발주 때 약간 기대면서 출발을 했고 아예 선입권 자체에서 좀 무리 없이 응수를 하면서 최선의 말머리는 아니었다 평가를 하고 있는 전력이 저는 3번 범캐장군입니다. 어차피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 자체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승급전 적응을 마친 3번 범캐장군, 최적의 선입결정 가능한 이번 구도에서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거리를 10월 13일 날 6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이제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고개 들고 출발. 자, 이번에 뭐 발주가 잘 이루어지고 내선에서 자리 잘 잡고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앞선에서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복병 전력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10번 하늘놀이 같은 경우에 거리 검증이 됐고 말씀하신 부분과 생각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1번 낭만전사, 개우지 코지, 2번 게이트의 개우지 코지가 만약에 선행을 나갈 경우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가능하므로 충분히 가능성 높다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번 개우지 코지 같은 경우 직전 벙케 장군과 마찬가지로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벙케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작고 선추입 전개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났다고 한다면 2번 개우지 코지 같은 경우엔 강하게 추진해서 초반에 그 늑발을 많이 하려고 밀고 나갔으나 그럼으로 인해서 심소진이 컸고 막판에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 선행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직전에 선행은 받았습니다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 초반 살짝 무리해서 이제 선행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초반에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힘한 배가 잘 들어갔다고 봅니다. 항상 결정력이 부족한 말로 보여요.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한 발 부족, 한 발 부족. 자, 이번에도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만한 그런 훈련 상태감이나 그런 훈련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출발의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거리이기 때문에 결코 선행마가 유리하다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코너 전에 여타의 마필들이 압박을 받는다라면은 결정력이 다소간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금 무너질 소지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개우지 코지는 다소간 이번에 어려운 마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자,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 뚜렷하게 기대가 되는 12번 행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은 하이 등급 그 단거리 편성 혹은 중거리 편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5등급 1000m 레이스네요.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대다수 혼재되어 있는 구도 속에 펼쳐지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할 말은 3번 백년손님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인코스 게이트를 만났습니다. 초반에 빠른 말들이 몇 마리 있지만 다 고만고만한 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초반에 강하게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선다면 편성상 경쟁력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직전에 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이번엔 전개를 좀 더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3번 백년손님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3번 백년손님은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백년손님은 전개상의 모습에서 가장 앞서 있죠. 다만 높아진 부중 자체가 문제긴 한데 최근 4번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 이전은 최은경 기수, 감량 요건의 기수 자체가 기승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점을 활용했다는 반면 이번에 플레이팅에서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57의 부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작전인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 도 백년손님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후착 도전권에선 선두권 공략 가세가는 4번 뷰티풀 액트가 눈에 띄죠. 안 마치고는 순간 스피드의 여유가 좋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개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안쪽 통합불패라든가 바깥쪽에서는 그렇게 위협할 만한 마필이 거의 없고 통합불패와 두 마필의 초속을 비교해봤을 때는 뷰티풀 액트가 좀 더 빠르다는 판단이라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뷰티풀 액트의 스피드
우선적인 가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스타라인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이제 파행의 여파 때문에 약간 주기가 늘어진 모습 속에서 승급전을 치렀는데 예측 전개 밀린 속에서도 직선 구간 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주폭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선입권 끈끈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6번 스타라인 적응력 마친 만큼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고요. 승급전을 치르지만 주폭이 지어온 온마 아일캣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는 전개가 완벽하게 꼬였던 경주였어요. 초반에 발주를 받으면서 양념 마필의 충돌 속에서 전개가 갇혀버리는 모습이 돼버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는 주폭은 굉장한 여유를 남겼었죠. 아일캣은 기존에 흙을 맞으면 안 뛰었던 모습들이 이제는 완화가 됐던 모습이고 다시 한번 최적의 선입작전 가능한 아일캣 최근의 뚝심 이번 경주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변에 대한 도전 세력에서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선행이 가능한 4번 뷰티풀 액트에다가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한 5번 아일캣을 복평 전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예, 역시 4번마 뷰티풀 액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일치합니다. 앞선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겠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전개가 매우 꼬였습니다. 외곽 전개로 심소모가 컸는데 이번 경주에 안쪽에 한 마리 정도 빠른 말 놓고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6번 스타라인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출발하면서 점프하듯이 나와서 스타트가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쫓아가다 끝나는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발 후 조금 더 빠른 추격을 한다면 직선에서 충분히 뒷심발이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 말은 8번 역전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는 편성이 매우 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디바이드 윈드, 그 다음에 서강질주 같은 말과 시종일관 경합하면서 결국 막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에 비하면 편성상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최단 거리의 이제 전개 양상도 어느 정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레이팅 35에 랭크된 2두의 마필 3번 백년손님 4번 뷰티풀 액트인데 자 4번 뷰티풀 액트가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게이트 안쪽 들어온 요 3번 백년손님도 인코스 2선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일단 2두의 그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구도 속에 5번 아일캣은 직전에 내선 갖추고 모래 맞고도 막판에 근성 있는 추입으로 입상을 할 정도로 이 전개를 상황에 따라서 다채롭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까지 장착을 했죠. 여기에 9번 스토미 매직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지만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에 경쟁력을 갖춘 마필이기에 9번 스토미 매직까지 복병 전력 강조해 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7경주는요. 자, 게이트 안쪽 들어갔고 흐름 빠른 레이스 인코스 최적 선입전이 보장된 3번 백년손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시내 5등급 능력마필들, 능력필 한두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전개 2점을 극대화할 마필까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 중심권의 마필이 있어요. 3번 샴페인 파티입니다. 자, 직전에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고 안쪽에 두 마리 선행마가 하이페이스로 이끄는 구도 속에 시종 외곽을 돌고도 막판 직선에서 그야말로 위력적인 그 종반 한 발의 결정력을 발휘,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걸음여력도 너무나 좋았고요. 자, 막판에 그 우수한 주폭과 이 탄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경주 능력을 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거리도 충분히 극복해낼 능력마, 신의 능력마 3번 이 샴페인 파티를 우선 강조드리고요. 안쪽에 1번 이 퀸오버 캡틴이 직전에 자리 잡는 과정에 힘소진이 있었고 코너에서 모래 맞고 뒤쳐졌지만 이번에 망사가면 생이장구 착용하고 나오고 있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죠. 내측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전력 1번 퀸오버 캡틴입니다. 자, 4번 천년 동안도도 직전에 3, 4코너에서 외측 기대는 악벽
모래를 맞고 외측으로 많이 기댔어요. 모래 민감성을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모래 피한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은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많이 할 듯합니다. 이번 알렉토가 직전에 도주성 선행으로 인해서 초반에 희망배가 전혀 안 된 가운데 막판에 이제 3착 아쉬운 면모로 보였지만 이번에 강공선행 작전, 자 직전보다는 좀 페이스 안배를 해 나가면서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쳐주는 조건에서는 이번 알렉토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 8경주는요. 자, 3번 샴페인 파티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다시금 강조드리고요.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지고 승부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부산 8경주 방송 추천 경주 현장에서도 자,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선두권도 촘촘하게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접전 레이스의 부산 9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부산 9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말 1번 카스 프린스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편성상 가장 빠른 말입니다.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직전 경주들과는 다른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3번 아주 푸짐한이란 말인데 이 말이 5세 앞말인데 불구하고 한동안 슬럼프를 겪고 바닥을 치다가 최근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경주력 정도라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4번 스위치라는 말도 매우 눈에 띄는 말인데 이 말이 최근에 1000m 경주에서 계속 아쉽게 착순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능력은 충분한 말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 거리를 늘린 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9번 시능킨, 10번 슬블리라는 말, 이런 말들이 앞선 선위권에서 버티기를 노릴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미라클 영웅, 11번 천년 비마라는 말들은 후반 직선에서 역전을 노릴 것입니다. 이런 말들 하지만 사실 경마의 결과는 결국 전체 경주 흐름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경주 흐름,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경마로 정확하게 압축 적중을 노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선을 그리 강하게 평가하지 않는 이 부산 9경주가 되겠는데 그런 건데 최성진 의원은 1번 카스파 프린스가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전개를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호조권의 입상 유력마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들이 산지한 편성이지만 자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그 넓은 시각으로 하지만 압축된 공략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9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에 경남 도민일보배 패권을 차지했던 10번 영천더비가 이번에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도 통할 전력인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타의 1600m 자 검증된 마필도 상당수가 출전하는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부산 10경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영천더비라는 말이 우선 눈에 띕니다. 이세마 통합 대상경주, 외산, 그 다음에 국산, 부산의 모든 이세말 중에 직전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거둔 말입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매우 높은 말이다. 이번 경주도 1600m 거리가 매우 늘었지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에 잠재력이 매우 높은 이 말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5번 킨스킨이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앞말 대상 경주에 나가서 초반에 스타트 후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경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600m 일반 경주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높다. 이번 경주도 편성상 경쟁력이 매우 높은 말이고 더군다나 전개도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1번 아테네라는 말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작전상 처음부터 그냥 잡고 추입 작전, 전혀 추진 없이 잡고 추입 작전을 구사했는데 직전 경주 흐름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경주가 끝났는데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발 후에 선추입 작전으로 나선다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앞선에서 전개하는 10번 영천 더비와 5번 퀸스킨이 두 마리가 매우 강한 말이지만 3착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9번 더 스타즈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뒷심을 발휘해서 3착 복병 정도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직전에 그 2세 외산마들 쟁쟁한 2세 외산마들을 제쳐내고 우승을 했던 경남 도민일보배 챔피언 10번 영천더비를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고요. 거기에 5번 퀸스킨, 1번 아테네 등을 도전권 전력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10번 영천더비는 인정하시는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이 이제 중심만 갖고 다 다른 것 같아요. 10번 영천더비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렀었던 경주 구마시대 낙승의 여유. 사실 직전의 경주가 이제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모습도 있습니다만 블루치퍼라는 당일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 발주압벽을 보이면서 좀 수월하게 선택권을 나섰는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의 여유는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영천더비가 이번 경주 선행 레이스를 끌까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안쪽 빠른 마필들과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2선 정도 그 이후에 코너 이후에 조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어찌됐든 영천더비 선전 저희도 믿고 있는데 뭐 퀸스킨도 그렇다 치더라도 퀸스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두의 마필들은 언급을 안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라이징 프리스는 최대 복병이 될 수 있어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 3번 그레조아 같은 경우에는 사하국 절출골 이후에 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최근 연투를 이어오고 있어요. 직전 초반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모습에서도 다시 한번 장악 이후 꾸준하게 버텨줬고 사실 안쪽에 있는 백악함만 제압을 한다면 좀 무리 없이 선두권을 다시 한번 장악할 수 있는 이번 조건에서 전기상의 이유에서 이 마필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반 경주 양상으로 인해서 생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10번 영천더비가 초반 스타트 능력이 워낙 탁월하고 1600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초반에 선행 의지를 해서 선행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를 자기 페이스로 이끌 거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4번 그레조아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행을 나서서 경주를 이끌 때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모레 예민한 말이고 이번 경주 만약에 선행을 나가지 못한다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 4번 그레조아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발생했는데요. 저도 이 4번 그레조아가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선행 받아내고 1600m 입상을 했지만 그 전 경주를 보면요. 이제 모래 들맞고 외곽 2선 전개를 하면서도 1400m를 우승한 전력입니다. 자, 외곽의 10번이 영천더비가 선행 주도 레이스를 펼쳐준다 하더라도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들어간 2선 전개가 가능하고 이 1600m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기에 4번 그레조아는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5번 퀸스키는 직전에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출발은 악마로 뛰어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상태감 하저 없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안쪽에 2번 이 파크맨도 직전에 외산 편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자 이번 경주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만 막판 한 발의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복병 전력 2번 파크맨까지 소개드려 봅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자 능력 상승세 2세 강자죠. 10번 영천더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는 대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고질적인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이는 4번 블루스톰과 6번 바람의 전설, 이두의 선행마가 앞선을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여타이머 선입권에서 응수할 마필들 또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입형 마필. 자, 전개 구도에 따라서 이제 입상 성패가 충분히 가려질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좀 검증이 필요한 조건들을 맞이했어요. 승급전을 치르는 레드사인이라든가 가장 능력은 좋은 성산질주가 외곽의 부중이 높다는 점. 그렇다면 전개적 이점이 가장 좋은 마필은 저는 4번 블루스톰을 지목해보고 싶어요. 외측 기대 막벽이 굉장히 심하죠. 딱 하나입니다. 블루스톰은 선행을 나서야지 돼요. 나서지 못한 경주 운영에서는 매번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직전의 경주는 외측 기대 막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두권 장악도 실패했어요. 안쪽 가보스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라면 이번 경주는 안쪽 자체 빠른 마력이 없는 만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아마 블루스톰의 선두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4번 블루스톰. 과연 이번에는 선행 나서서 자 기대는 악벽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부분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4번 블루스톰을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 역시 이번 경주 4번 블루스톰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편성상 경험 없는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번 성산질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좋은 성적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는 점이 불안 요소긴 하지만 직전 경주의 경주력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고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을 꼭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선입 전개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번 신앙이라는 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의 휴양 복귀 공백이 있고 이번 경주가 휴양 복귀 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주력을 감안을 하면 매우 경쟁력이 높은 말이다. 능력상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고 이번 경주 전에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상태 또 주행심사 모습으로 봤을 때의 능력 여전히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으로 6번 바람의 전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에 비해서 마지막 지구력이 좀 아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4번 블루스톰 말고는 빠른 말이 없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4번 블루스톰 밀고 나갈 경우에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복병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12번 성산질주. 능력은 좋은 말이죠. 11번 신앙. 작년 4월 달에 이 편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93주 만에 실전 복귀전을 치르는데 최근에 이제 주행 심사 시의 모습을 보면요. 어느 정도 병력 여파 벗어난 듯합니다. 하지만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수인 마필이죠. 11번 신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블루스톰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고 12번 성산질주도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선행 일변도였다면 이제 선입이 됐고 따라가는 전개가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선 밀려 있지만 기본 능력 인정해보고 싶고요. 자, 오늘 레드사인이라는 마필 자체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걸음이 한계가 없어요. 최근에 3연타 이후에 지금 2등급의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100m 이후에는 거의 잡고 갈 정도로 아직도 걸음을 남겨왔던 모습이라 승급전 치르는 레드사인의 선전도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자, 10번마 트리플 파티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자체에서는 선취입 능력 그리고 타이밍을 가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여력감이 좋았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코너에서부터 모래를 너무 맞고 마필과 싸우면서 전기가 확 밀려버렸어요. 최후미권까지 밀렸는데 당일 직선 주폭만으로 올라왔던 전력입니다. 최영경 기수의 감량 요건 속에 운영만 잘해준다라면 역습 가능한 10번마 트리플 파티의 기본기 이번 경주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네, 직전에 좀 전개를 잘못 풀어낸 마필이죠. 이 10번 트리플 파티 감량 혜택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막판 한발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강조해 주셨네요. 자, 역시 12번 성산질주가 레이팅이 78이죠. 56의 부담 중량 직전보다 2.5 올랐는데 자, 과거에는 선행 일변도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로도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는 출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쪽에 4번 블루스톰 6번 바람의 전설 보내놓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바로 이 선에서 수월하게 응수할 수 있겠고
자, 가장 레이팅 높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하고 다음번에 1등급 올라가서 단거리 출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거기에 5번 레드 사이렌은 최근에 4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 이번에 승급 전에 감량 혜택까지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5번 레드 사이렌이 되겠고요. 자, 뭐 4번 블루스톰의 7번 월드러브도 직전에 이 흐름 빠르는 그 1200m 거리 출전에 막판에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뭐 선두 선행형 마필들이 많은 구도 속에서도 오히려 막판에 힘 한 배 잘 된 이 추입형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 백동일 의원이 설명해 주신 10번 트리플 파티나 뭐 7번 월드러브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종반 한 발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11경주 상당히 혼전세의 레이스인데요. 그래도 선행을 나서면은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4번 블루스톰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12번 성산질주 이두의 마필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들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10번 니나들 중심으로 6번, 7번, 3번, 9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9번 가문의 영광을 중심으로 4번, 1번, 6번, 1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2번 행운 스토리를 중심으로 10번, 5번, 1번, 2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3번 백년손님을 중심으로 4번, 5번, 6번, 9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0번 영천더비를 중심으로 5번, 4번, 1번, 9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4번 블루스톰을 중심으로 12번, 5번, 11번, 10번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6번 천지군왕을 중심으로 10번, 5번, 4번, 8번입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2주가 남았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서울 경마가 휴장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경마장의 마필 관리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자, 부산 경마 경주마들의 정상적인 훈련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약하죠. 이 불안한 인기마, 안 그래도 연말 월말 편성에 자, 상당히 혼전세인데, 자, 당일 이번 주에는요, 당일 마필들의 예시장 컨디션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훈련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약하게 훈련한 마필들은 좀 약하게 당일날 평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